중국 상하이. 한때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이른바 7% 상권. 월 임대료가 7만 위안, 우리 돈 1,400만 원이 넘던 자리가 지금은 500 위안,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놔도 세입자가 없습니다. 99%가 증발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 3개의 공장, GDP 세계 2위. 이 정도 나라면 가게가 북적이고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살아야 정상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정반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붕괴의 7가지 신호를 보되 왜 이것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인지 구조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부동산 시장 붕괴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부의 사다리였습니다. 중국 가정재산의 70에서 85%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산당이 40년간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 개발은 당이 허가, 금융도 국유은행. 모든 걸 당이 통제하니까 당이 집값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선, 3선 도시 아파트 값이 고점 대비 20에서 50% 폭락했습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완커, 줄줄이 무너지는데 당은 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부동산은 중국 GDP의 25%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데 더 무서운 건 당이 모든 걸 통제한다던 신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우리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였는데 그 약속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청년 실업입니다.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공식 통계도 높지만 체감 실업률은 30에서 4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 대학 졸업자가 쏟아지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석사, 박사가 배달 기사를 하고 명문대 졸업생이 구직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공산당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1980에서 2010년 중국은 매년 10% 성장했고 대학만 나오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탕핑과 바이란입니다. 탕핑은 그냥 들어눕기, 바이란은 썩게 내버려 두기.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체제에 대한 무언의 저항입니다.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도 당신들이 원하는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소비 안 하고, 경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공산당 입장에선 이건 재앙입니다. 경제 성장 없이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신호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모델은 독특합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모순 덩어리죠. 시장은 열어두었지만 핵심은 당이 통제합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 금융은 국유은행 독점, 주요 산업은 국유기업 장악, 빅테크도 당의 감시하에. 2021년 시진핑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때렸습니다. 너희가 너무 커졌다. 데이터를 함부로 쓴다며 규제했죠. 결과는 혁신이 멈췄습니다. 알리바바 10만 명 감원, 바이두 40% 인력 감축. 가장 안전하다던 IT 일자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으로 혁신을 만들지만 중국식 사회주의는 통제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면 통제만 남고 혁신은 죽습니다. 공산당은 경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자유롭게 풀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를 함께 봅시다. 소비 절벽과 중산층 몰락. 2025년 한 해 중국 전역에서 17,000개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명품 판매는 20% 급감했고 상하이 7% 상권처럼 임대료가 99% 떨어져도 세입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중산층 4에서 5억 명. 이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잃고 일자리 불안으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지갑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없지만 대신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덩샤오핑 이후 공산당과 국민 간의 암묵적 계약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이 꼬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폭락하고 일자리는 없고 월급은 밀리고 미래는 불안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왜 자유도 없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중국 중산층이 묻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금융 시스템 위기입니다. 2026년 초 JWR 금거래 플랫폼이 무너지며 1조 8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방정부 파산 위기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LGFV, 지방정부 부채 조달기구라는 편법 회사를 만들어 빚을 늘려왔습니다. 그 규모가 2026년 기준 약 10조 위안, 1조 4천억 달러. 한국 GDP의 8배가 넘는 숨겨진 빚입니다. 이 돈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에 들어갔는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지방정부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는 공무원 월급 밀림, 버스 운행 중단, 가로등 소등, 쓰레기 수거 중단. G2 국가의 지방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 공산, 건설, 농업, 중국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이 돈을 못 벌면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이 안 나오면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투자가 없으면 경제가 멈춥니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붕괴 중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망할 은행은 망하고 새 은행이 나타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국유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신호, 사회적 절망과 인구 붕괴입니다. 2022년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2025년 출산화 수는 800만 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9년 만에 출산화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6%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리는 중국. 이게 중진국 함정입니다. 그리고 자원 문제. 양쯔강 수위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며 전력난이 반복되고 식량 자급률 65%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 브라질, 호주에서 곡물을 수입하는데 이들 나라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구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도 결과가 20년 뒤에나 나타나는데 중국은 지금 경제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과 공산당은 뭘 하고 있을까요? 권력 강화입니다. 시진핑은 2022년 3연임, 2027년 4연임을 노립니다. 덩샤오핑 이후 권력 제한 장치를 완전히 부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 정당성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꺼낸 카드는 민족주의와 외부적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미국 때문이다. 서방이 우리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대만 통일 얘기가 자주 나오고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경제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준비가 됐을까요?
2023년 로켓군 지휘부 대규모 숙축. 2026년 장류셰 중앙군사위 부주석 전격 해임.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던 측근마저 자르고 있습니다. 군 부패 의혹, 미사일 연료를 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까지. 중국군은 1979년 이후 45년간 실전 경험에 앞섭니다. 준비 안 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까요? 역설은 이겁니다. 경제 위기가 깊어질수록 정권은 궁지에 몰리고 궁지에 몰린 독재자는 비합리적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본 7가지 신호. 부동산 붕괴, 당의 부의 약속 파기, 청년 실업, 노력의 보상 계약 붕괴, 빅테크 해고, 국가 등의 7가지 신호를 통해서 중국이 이미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아디오스.